국민의힘에서는 반명연대를 통한 그랜드 텐트를 치자. 이런 얘기가 또 한켠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든 승리할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한대행과의 연대이든 더 나아가서 비명계, 진보 진영과의 연대이든 좀 더 확장해보자. 이런 주장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65% 정도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 그때 되면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자 설득을 하면 저는 뭐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 반명연대를 만들어낸다. 이제 빅텐트를 넘어서 그랜드 텐트를 만들어낸다. 이낙연 옛날 민주당 대표께서도 우리와 같이 반명연대를 만들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박수영 의원 얘기는요. 한마디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만 빼고 경선 주자, 대권 후보들 모두 모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죠. 김문수, 나경원, 양양자, 안철수,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유정복.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 한 명이 선정이 될 테고요. 밖에서 이제 출마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는 한덕수 대행,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을 이탈한 민주진영의 인물들이죠. 이낙연 전 총리와 김두관 전 지사, 또 김부겸 전 총리까지 소위 그랜드 빅텐트를 치자. 지금 이런 주장이 한켠에서 나오고 있고 이게 또 국민의힘 발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요청하지만요. 민주당 이탈 정당인 새로운 미래에서도 17일 개헌연대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공식적으로 초청했습니다. 물론 응답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양진영이 서로 텐트 좀 쳐보자 이렇게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강 부위원장님. 근데 이제 반 이재명 연대는요. 빅 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의 경선부터 갈등이 최소화돼야 돼요. 그런데 엊그제도 나경원 후보가 나 한동훈만은 이기겠다라고 해서 목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이기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그만큼 심화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섰는데 거기에 밖에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 그럼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후보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다 만약에 진다고 하면 아이고 한덕수가 대통령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줘요.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면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됩니다. 네. 반 이재명 텐트를 친다고 하면서 이준석, 유승민 더 넘어가서 이낙연까지 포용을 한다? 근데 이분들은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에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인지 명확히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 규정은 탄핵은 됐어야 됐었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최소한 이 정도의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야지 반 이재명 어떤 연대가 설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탄핵에 대해서는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고 무조건 이재명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지자들은 물론 결집을 하고 좋아하겠지만 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럼 탄핵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한 문제점이 남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이낙연 이 분들도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텐트는 빅 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가 될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빈 텐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목소리를 지금 주셨는데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그런 의견 주셨는데 자, 빈 텐트가 될지 빅 텐트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박민영 대변인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저는 찬탄과 반탄 프레임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탄핵 심판 국면에서 어떤 애티튜드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줬는지가 오히려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상계엄을 화두에 놓는다라고 하면 여야 정치인을 통틀어서 그 누구도 비상계엄이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치가 대통합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빅텐트라는 것이 저는 좀 시기상조의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그 거대 양당이 당대당으로 맞붙는 그런 세력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 명의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구심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한 진영의 열망을 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텐트를 구축을 하는 것인데 아직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제대로 된 후보 선
선출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 이재명 정서로 연대를 하나 만들고 또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그 후보 자체가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많은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중도층을 비롯한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와 민생 안정,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그런 실력 발휘라는 이 아젠다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 변호사님,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꽤 높고 지금 국민의힘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후보들은 특히나 더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 맡길 수 없다 이런 주장들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만약에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신 탄핵에 관련한 생각, 만약에 근데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이 된다면 이런 반이재명 연대 더 속도가 붙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외연을 넓히는 차원의 대연합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연합에 있어서는 그분들께서 과거에 어디에 계셨는지 문제 삼을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대연합의 방법론에 있어서 이미 장외에 나가 계신 분들 혹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분들까지 한꺼번에 뭉치자,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없는 후보를 세운 다음에 다시 그분과 대연합을 하겠다라는 주장이라든가 또는 당 안에 계시다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나는 무소속으로 할래 했다가 대연합해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건 항상 우리가 국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 납득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겠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표를 찍고 선택을 하시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정치 시장의 공급자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께서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겠는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은 이 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무리수이겠는가 쉽게 다들 판단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